자, 이렇게 해서 서울, 부산, 인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장의 이슈들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형주 장세에서 왜 자꾸 소외를 받는지, 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신동빈 회장하고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달라 뭐 그런 얘기들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경제단체장들이 그걸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법률 리스크가 한창이고 계속 공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신동빈 회장은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일본하고 사업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디지털 쪽으로도 가고 뭐 요즘 되게 많이 뭔가 일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신동빈 회장 정도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근데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9만 전자까지 갈 것이냐?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8만 전자까지는 가능할 수도. 근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난 4월 말에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4월 25일부터요. 엄청 많이 팔아요. 근데 개인은 계속 사고 연기금도 작정하고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올릴 만한 이슈가 없다. 그리고 최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이제 들어와 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잠깐만 10만 100만 300만 주 맞나? 일시 100, 1000, 망한 10만 100만 378만 주 300 그 다음에 4월 27일에는 500만 주도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내려보는데 외국인들이 사세스 들어온 게 3월 24일밖에 없네요. 근데 계속 팔아요. 며칠 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거래를 더 넘네? 17, 18, 19, 20, 22, 22, 23, 24, 25 25거래일 연속 순매도예요. 외국인이. 그 사이에 개인은 계속 사.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연기금은 그래도 팔자세가 조금 더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 삼성전자를 들어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좀 그 물량이 이제 나오면은 하락할 거다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지켜주는 모습이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4월 28일 기준으로 장중 저가가 41만 2,500원, 1.32% 빠졌어요, 장중에. 근데 이제 마감은 그래도 보합권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0.12%. 그래서 수급을 지켜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외국인이 오늘 7만 주 샀고 개인도 좀 샀고 기관이 팔고 근데 연기금은 연속 순매수예요. 지금 4월 11일부터 7, 8, 9, 10, 11, 12, 13, 14일? 14거래일?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 사고 있어서 연기금들의 매수세는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오고 있다. 근데 다만 개인이 오히려 팔자세, 외국인들이 사자세 좀 들어오면서 수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보다 낫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왜 자꾸 LG 에너지 솔루션을 받아주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다. 뭐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사는 걸 보면 7월 28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량 또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받아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주는 것 같지만 연기금의 자금에 우리 국민연금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내 돈인데 이걸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또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듭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대형주가 갈 수가 없는 장세라서 종목주, 테마주는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고 종목별 순환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러면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을 할 때 음식료 업종들은 이제 끝난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때 가서 또 뭐 에그플레이션 또 한동안 나오게 하겠죠. 근데 지금 뭐 악화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미 급등한 종목들에서 조금 가격대를 좀 낮춰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음식료 업종들을 보셔야지 지금 무작정 들어가시면 또 물릴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50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근데 저 마트 갔는데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소라빵 되게 좋아하는데 파리바게뜨 소라빵이 2,400원이 됐어요. 이게 1,000원대였는데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물가가 정말 엄청 올라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다. 근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주가가 이런 걱정도 됐는데 일단 주가는 선방영이 된 부분이 있고 더 안 좋아지면 또 그때 가서 오를 거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 물류가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HMM 주가를 잘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HMM 그때는 아까 말할 때는 주가 안 봤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HMM 6% 올랐네요. 28일 목요일자 기준으로. 근데 이 종목도 보니까 3월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3월 4일에 37,650원 고가 상승하고 나서부터 흘러내렸네요. 거의 한 3월, 4월, 5월 2달 흘러내렸다가 오늘 좀 반등,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아직은 지금 뭐 움직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는 61선 약간 머리에서 닿고 있네요. 이걸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가덕도 같은 다른 순환 종목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찾기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식료 관련해서 아직 안 오른 거 뭐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오렌지 작황이 여러분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렌지 많이 드시나요? 오렌지 하면은 델몬트 아니면 선크리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오렌지에서 가장 작황이 좋은 데가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래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오렌지 주스용 오렌지는 플로리다에서 많이 생산을 한대요. 그게 신맛은 덜하고 단맛은 높아가지고 훨씬 오렌지 주스 만들기 좋은데 이 오렌지 주스 선물이 최근에 올 한 해, 그러니까 한 4월 말까지 2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감귤 녹화병이라고 해서 그 오렌지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껍질이 두꺼워지고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수확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오렌지 주스 값도 오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오렌지 주스 별로 안 마시니까 체감이 안 된다. 나는 이거 별로 호재가 뭐 이렇게 좀 시장에 반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롯데칠성이나 이걸 또 가공해서 만드는 농심 빙글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 같이 우리가 좀 많이 먹는 거 아니면 글쎄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라는 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생과일도 마찬가지고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오렌지 주스가 국내 소비가 높다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이제 엔겔지수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게 장바구니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좀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렌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살짝 듭니다. 보시다가 전 아니에요. 전 오렌지 많이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이런 부분 같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었지? 뭐 이렇게 돈을 해먹는 얘기를 하다가 오스템 임플란트 했는데 돈을 해먹는 얘기가 뭐였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로 들어갈까요?
무슨 얘기였지?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4개월 만이죠, 거의. 네, 지금 소액주주가 62.2%를 보유하고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거래 재개되면서 많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시가가 12만 1,000원에서 고가 13만 1,900원 찍고 내려와서 7%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7월 28일장 기준이에요. 지금 뭐 분봉상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9시 15분경에 쭉 올랐었네요. 그러고 나서 쭉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정말 파신 분들, 고가에서 파신 분들이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3만 1,900원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금 거래 재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매도를 해라라고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자사주 매입해주면 그래도 주가는 방어가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일단 주가가 좀 다양한 그 사모펀드 세력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에 지금 자금이 묶여 있고 뭐 조달 비용도 발생하고 하니까 일단 빼고 싶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자금이 얼마나 어느 가격대 들어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능성이 크다면 굳이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지금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악재가 지속돼서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제 28일에 그게 거래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28일에 마감하고 나서 지금 오늘 방송을 했는데 하루밖에 안 지나서 뭐 금요일장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하방으로 이게 지지는 9만 원 선에서 받을 것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9만 원이 뚫려서 더 막 6만 원 막 그렇게 내려가면 투매가 된다면 그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잡는 건 무모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신규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살 거 다른 게 더 많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시장이 받았던 충격과 악재들 그리고 가격적인 그런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짙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일부를 매도를 하시거나 다 매도를 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를 매도를 하시거나 좀 이렇게 전략을 세분화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정말 이럴 때 제일 많이 속상하죠. 저야 뭐 전달을 드리는 입장이고 하니까 방송 중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악재에 시달리고 그 악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때 진짜 속상해요. 그래도 밥 잘 드시고 힘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쯤 돼서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하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막 진짜 바지끄레기 잡듯이 계속 질문 던져가지고 잡았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일본에 안 가고 우리나라 먼저 오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가 먼저 미국 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온다고 합니다.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20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11일 만에 있는 6대 최단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지만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방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어떤 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왜 이렇게 빨리 만나나? 왜 이렇게 빨리 만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당선인이 처음부터 이제 방향을 진짜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만남이 성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산 관련해서 또 부지 반환하고 뭐 이런 얘기들 또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최근 들어서 환율이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1,3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미 통화수합부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5월까지는 환율이 좀 안정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진짜 점차적으로 나오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부분이 논의될지, 뭘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또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기 전에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 또 어떤 시그널을 보일지가 문제인데 5월에 참 이슈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 취임식도 있고 그러면 정부가 어떤 쪽으로 미는지 방향성도 보일 것 같고 그럼 그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또 한 번씩 바뀌어질 것 같고 또 5월이면은 이제 뭐죠?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거의 이제 웬만한.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다 추려져 나와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 격언 중에 하나인데 다 판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5월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주식 명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또 주식시장에 물이 좀 많이 들어와줘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은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한 35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 혼자 같이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텀을 두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압축해서 전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드려야겠다. 다음 주입니다. 벌써 이제 5월에 새 정부 국정과제 11개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일자리, 재건축, 원자력, 우주항공, 반도체. 또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때 좀 드렸던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하면 뭐 사람인도 있고 뭐 메가임디도 있고 메가임디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주들을 조금 뽑아두시고 참고하시면서 이쪽에 흐름이 들어오네 하면 살짝 보시고 짧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참 수익을 잘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진짜 고민됐어요. 이제 선생님은 일 있다고 호련히 떠나가시고 제 녹화는 못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 1시간 동안 있었던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또 기다리실 텐데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애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늘 좀 아쉬워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게 방송 영상 송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5월 5일 어린이날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체크해 보시고 이제 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 5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혹시 그때가 어려워서 일정 변경이 된다면 제가 공지나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꼭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뭐 공지 적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컴맹이라. 근데 이제 거기다 올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영상 만들어서 뭐 짧게라도 뭐 3분짜리라도 만들어서 언제 하는지 공지를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표시하는 게 55분이었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최근 들어서 완전 덥잖아요. 완전 여름 날씨예요. 여러분들 일교차가 그래도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더우시고 땀 나실 텐데 그 땀이 그대로 주식계좌에 흡수돼서 거기만 막 뜨끈뜨끈하게 막 빨간색 상승 기운이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